안녕하십니까, 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진 촬영 메뉴에 이어서 사용자 설정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용자 메뉴를 한번 볼게요. 사용자 설정 메뉴를 볼 건데, 여기에도 이제 뱅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사용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용자 설정도 여러 가지 세팅을 신속하게 바꾸시고 싶다고 하면 이 설정 메뉴 뱅크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별도로 넣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초점부터 볼게요. 초점부터 보면 AFC 우선 조건은 저는 초점으로 해놨어요. 이거를 초점이 아니고 이제 릴리즈나 릴리즈로 바꿔놓으면은 꾹 누르게 되면 그냥 찍힙니다. AFC 모드에서 초점이 맞지 않아도 그냥 찍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거는 이제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초점 플러스 릴리즈를 하게 되면 초점이 우선적이긴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아도 이제 얼추 맞았다 싶으면 이제 바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초점이 맞아야지만 찍히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왜냐면 저는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놨고요. AFS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입니다. 저는 무조건 초점으로 다 바꿔놨고요. 초점 추적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AFC 모드에서 이제 반셔터를 눌러서 초점이 맞았습니다. 그럼 그 대상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데 그 추적을 할 때 피사체가 가렸을 때 중간에 다른 게 들어왔을 때 빠름으로 해놓으면 그 피사체로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4 정도를 놓고 촬영 중이에요. 요거는 제가 여태까지 촬영을 하면서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놓고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밑에 피사체 움직임은 일정 속도와 불규칙이 있는데 일정 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100m 달리기라는 선수다 그러면 같은 속도로 쭉 들어오겠죠. 거의 같은 속도로. 물론 이제 스타트할 때랑 피니시할 때는 속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촬영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불규칙으로 놓고 사용 중입니다. 자, 초점 포인트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초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다 사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건데 모든 포인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이 빨간색 커서를 좀 봐주세요. 굉장히 촘촘하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스킵으로 바꾸면 뜨문뜨문 움직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용을 해보니까 그냥 모든 포인트 사용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 중이에요, 지금. 자, A5는 이제 방향별 포인트 저장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 중이냐면, 초점 포인트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만약에 이제 제가 가로일 때 중앙에 놨고요. 자, 세로로 이렇게 카메라를 돌렸을 때, 자, 상단 부분에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 오른쪽에 가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을 때 이 상태에서는 지금 초점 포인트가 저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로로 바꾸면 다시 아까 가로에 놨던 그 부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로로 돌렸을 땐 아까 세로로 찍을 때 위에 윗부분에 가 있던 거, 그 다음에 가로로 찍을 땐 중앙 부분에 가 있는 거, 이걸 기억을 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A6 렌즈 구동은 셔터를 눌렀을 때 AF가 움직인다는 얘기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후면에 있는 AF ON 버튼 눌렀을 때만 렌즈가 구동한다는 건데 저는 셔터로만 촬영을 하고 있어요. AF ON 버튼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초점 포인트 지속 이거 자동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 초점 포인트가 오른쪽 끝까지 갔을 때 왼쪽으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거예요. 저는 요거를 그냥 자동으로 놓고 사용 중입니다. 자, 그리고 AF 영역 모드 선택 제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꺼놨다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핀포인트 안 쓰고 있고요. 다이나믹 AF SML 이것도 안 쓰고 있고요. 요거는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 다이나믹 영역 AF하고 와이드 영역 AF하고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다 꺼놨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 영역도 S가 있고 L이 있는데 라지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와이드 영역 C1과 C2 이거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와이드 영역 C1이 있잖아요. C1 같은 경우에 지금 길게 돼 있죠. 여기에 들어오면은 초점이 맞는다는 건데, 이것도 바꿀 수가 있는 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자, 이 뒤에 멀티 컨트롤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사용을 안 해서 꺼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썼어요. 이런 식으로 놓고선 사람이 얼굴 부분에 갖다 대면 저 중간에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눈에 초점이 가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모드입니다. 다시 꺼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D 트래킹하고 자동 영역은 사용 중인데 다른 거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다 꺼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불필요한 거는 여기서 다 끄실 수가 있어요. 초점 모드 제한을 걸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수동 초점이라고 해버리면 초점이 수동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거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제한 없음으로 놓고 쓰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앞에 버튼을 누르고, 자, 여기 앞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이얼을 돌리면 MF와 AF와 AFC가 돌아가죠. 근데 여기서 저는 매뉴얼 포커스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MF를 꺼버리고 싶은데 저 메뉴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여기서 뭐 껐다 켰다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한 없음으로만 쓰고 있고요. 만약에 싱글 AF만 쓰시겠다 그러면 이거를 싱글 AF에만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AF 포인트 순환, 이거는 아까 그 메뉴랑 중복되는 건데, AF 순환 오프를 해버리면 순환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 되죠?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메뉴를 켜면 순환이 되는 거죠. 이 메뉴가 왜 쓸데없이 두 개가 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장 AF 보조광이 이제 꺼져 있잖아요. 이게 껐다 켰다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껐다 켰다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이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초록색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켜져 있을 때는 이게 나오는 거고요. 꺼져 있을 땐 이게 안 나옵니다. 자, 안 나오죠? 자, 요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메뉴도 유동적으로 사용 중이에요. 만약에 이제 보통은 끄고 사용 중이에요. 껐을 때 초점을 잘 못 맞춘다, 버벅거린다고 할 때는 바로 이거를 켜서 사용 중인데, 이것도 뒷부분에 제가 어떻게 켰다 껐다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초점 피킹이라고 있는데, 이 피킹이 뭐냐면요, 매뉴얼 포커스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매뉴얼 포커스를 할 때 이 피킹을 켜놓으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초점이 맞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동영상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건데, 이거를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감도도 낮출 수가 있고요, 색상도 노란색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지금 보면. 자,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안 씁니다. 자, 초점 포인트 순환 속도인데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속으로 바꾸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보이시죠? 작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되게 빨리 움직여요. 이게 지금 제가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빨라요. 이거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표준으로 놓고 쓰고 있는데, 표준도 빠른 편입니다. 이게 D5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가 안 나와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속으로 바꿔놨을 때 속도 정도는, 이것도 빨라요. 사실 D5는 이 정도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Z9으로 바꾸고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표준으로 쓰고 있고요. 자, 밑에 좀 메뉴가 좀 많은데 이제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ISO 감도 설정은 이제 왜 2분의 1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3분의 1로 사용 중이고요. 노출 설정 간격은 저는 2분의 1로 사용 중입니다. 보통 이제 3분의 1 쓰시죠? 근데 저는 굳이 3분의 1을 셔터랑 조리개를 3분의 1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분의 1로 사용 중이에요. 자, 노출 보정 간이 설정, 이건 뭐냐면요, A 모드나 P 모드나 S 모드일 때 노출 보정 버튼을 누르지 않고 노출 보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메뉴를 우리 A 모드로 놓고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다이얼을 돌리면
앞에 다이얼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리개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뒤에 다이얼을 돌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셔터가 움직이잖아요. 왜 움직이냐면 이게 노출 보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다이얼을 돌리면 노출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건데 일단은 켜놨습니다. 편하니까.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자동 초기화는 뭐냐면요. 일단 쓰다가 자,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껐다가 키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해놓으면은 이게 ON으로 해놨잖아요. 노출 보정이 켰습니다. 카메라 끕니다. 카메라를 껐다가 다시 켜면 그대로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선택하라는 건데 저는 뭐 굳이 이거를 리셋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ON으로 놓고 사용 중이에요. 자, 밑에 보면 멀티 패턴 측정 얼굴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켜놨습니다. 얼굴 우선으로 노출을 측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켜놓고 사용 중이고요. 이거는 뭐 안 쓰니까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이제 안 쓰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F값 조정 시 노출 유지 ISO로 되어 있는데 뭐 저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이건 매뉴얼 참조해 주시고요. 셔터 버튼 AE 락 셔터 버튼 눌렀을 때 반셔터 눌렀을 때 이 노출을 잠글 거냐 말 거냐 이건데 이건 켜놨고요. 일단은 자, 이거 셀프 타이머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전원 시까지 오픈은 일단 재생은 원래는 보통 한 5분으로 놓고 사용 중입니다. 메뉴는 이것 또한 5분으로 놓고 사용 중이고요. 촬영 화상 확인도 보통 한 1분 정도로 사용 중이고요. 대기 타이머도 이제 제가 보통은 한 5분 정도로 놓고 있는데 지금은 촬영 때문에 제한 없음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요 메뉴는 아까 보여드린 것과 동일한 메뉴입니다. 자, 무제한,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 찍힌다는 얘기예요. 무제한으로 놓고 찍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 일단 제한은 없이 그냥 쓰고 있어요. 만지지 않았어요. 이 프리 릴리즈 연사가 뭐냐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진을 찍은 다음에 라이브 포토로 찍으면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사진의 앞과 뒤를 조금 더 동영상처럼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꾹 누르게 되면은 약간 좀 짤방처럼 좀 움직이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초로 놔두게 되면 이 상태에서 컨티뉴어스 드라이브 모드를 컨티뉴어스 30으로 놨을 때 1초 앞에 거부터 찍기 시작을 해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JPG밖에 안 돼요. 라오에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 기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모드를 아마 즐겨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누르기 직전부터 찍히기 때문에 이 모드를 켜놓으면은 뭔가 내가 조금 더 늦게 촬영을 시작을 했다고 해도 그 앞에 1초 정도가 더 찍히기 때문에 편하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돼요. 저는 일단 다 꺼놨습니다. 안 쓰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안 쓰는 거 설명드리기. 이거 다 매뉴얼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파일명 연속번호 이거 좀 저는 보통 ON으로 아마 쓰실 텐데 저는 오프로 놓고 쓰고 있어요. 이게 오프로 놨을 때는 카메라에 사진이 없으면 그냥 1번으로 바뀝니다. 파일 번호가. 저는 이제 사진을 임포트 받고 작업을 할 때 다 파일명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1로 리셋되게 바꿔놨어요. 자, 뷰 모드 이게 좀 약간 중요한 건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협정효과 표시가 있어요.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지저분하지만 제 앞에 있는 스위처인데 자, 지금처럼 보시면 노출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도 바뀌면 바뀐 대로 다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보기 쉽게로 바꿔 놓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픽처 컨트롤을 바꿔도 바뀌는 게 없죠. 이런 거를 안 보이게 적용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SLR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그냥 들어오는 화상을 순수하게 보여주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설정 효과 보기 좋게 이걸로 다 모든 게 다 보이는 걸로 설정해서 사용 중입니다. 어차피 스트로보를 결합하면 안 보여요. 다 처리가 됩니다. 자, 스타라이트 뷰 사진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저조도에서도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이건 불을 다 끄고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용은 하고 있어요. 지금은 불이 다 켜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웜 디스플레이 컬러 매뉴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ED 조명 이것도 이제 매뉴얼 좀 봐주시고요. 연사 모드에서 모드 보기를 오프해 버리면 연속 촬영을 했을 때 리뷰가 떴을 때 맨 마지막 한 장만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ON으로 놓고 쓰고 있어요. 연속으로 찍었을 때 앞에서부터 쭉 다 보여주는 거죠. 10장을 찍었으면 10장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 모드이고요. 자, 릴리즈 타이밍 표시라는 건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 A타입은 화면이 깜빡깜빡거립니다. B타입은 주변에 선이 생기고요. C타입은 좌우의 모서리에만 선이 생긴다고 하는 거고, 오프를 넣으면 표시를 안 해줍니다. 근데 이거 오프로 쓰시면요,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몰라요. 소리가 무음으로 해놨으면. 소리를 켜놨으면 보이겠지만 소리를 안 켜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B타입으로 해놨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지금 현재 HDMI 출력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미지 프레임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 한번 껐다 켰다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격자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33을 쓰고 있고요. 44는 안 쓰고 있습니다. 44 같은 경우에는 Z5, Z6, Z7이 44 요게 기본값일 거예요 아마. 일단 저는 33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쓰고 있고요. 자, 가상 지평선 요거 지금 제 파인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수평선이거든요.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B타입으로 바꾸면 자 이런 식으로 옆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밑에 좌우로 움직이면 밑에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이면 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A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A타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는 가운데 짧은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좌우는 좌우에 있는 긴 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초록색이 되면 수평이 맞았다는 건데 이게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필요 없으신 분들은 끄시면 되고요. 자, 모니터 파인더 요 촬영 설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파인더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모니터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화면 1부터 해서 5까지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 뒤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이 DISP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 화면이 자 바뀌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 설정 들어가시면 5개가 있는데 이제 2개는 꺼놨어요.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우측 멀티 셀렉트 이거를 버튼이라 해야 되나?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볼 거냐? 그래서 여기서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심플을 끄면 이렇게 밑에 노출 같은 게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을 끄면 다른 설정 같은 게 안 나오고요. 터치를 끄면 터치가 안 되는 거고요. 지평선을 끄면 지평선이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히스토그램을 켰다 껐다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켜놔 볼게요. 한번. 격자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중앙부에 십자선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킨 거고요. 일단 지금은 화면 2에서 또 만져볼게요. 화면 2를 쓴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디테일 끄고 터치 끄고 다 끈 거예요. 심플까지 꺼버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죠.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2번이에요. 2번 화면. 이게 1번 화면. 1번 화면이고 이게 4번 화면이네요. 4번 화면은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싹 다 안 나오는 거. 클린하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5번 화면은 이 데이터가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면 LCD고요. 파인더는 또 달라요. 다른데 이 파인더를 지금 HDMI 출력이 안 돼가지고 요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모니터 촬영 화면 설정은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이걸 주로 사용 중입니다. 이런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파인더 설정 들어가서 우리가 접안에서 쓰고 있는 파인더도 설정 바꾸실 수 있고요. 자, 고 FPS 뷰파인더 표시 요게 이제 뭐냐면 눈 대고 있는 파인더 있잖아요. 자, 눈 대는 파인더 요거 눈 대는 거 여기를 요 파인더의 주사율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인데 높여 놓으면 눈이 좀 편해요. 그래서 저는 높여 놓고 사용 중입니다.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지네요. 일단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사실은. 자, 여기 다 넘어가고요. 자, 아이 메뉴 설정으로 들어올게요.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이 촬영 중에 I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뭘 할 거냐인데 여기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뭐가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쓸만한 게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 게 여기에요. 이거예요. 제가 만져 놓은 게 초점 모드 선택. 여기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모니터 뷰파인더 밝기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파인더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조각 보정, 이거는 스트로보의 노출 보정을 하는 건데 이것도 좀 펌웨어에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 게 플러스는 왜 1까지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되게 자주 쓰는데 플러스도. 손떨림 보정도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 노출 보정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AFS가 왜 양쪽에 다 있냐면 여기 이게 굉장히 자주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양쪽에 다 갖다 놨어요. 양쪽에 다 갖다 놓고 쓰고 있고요. 이 밑에 쪽은 이제 피사체 인식. 그래서 핀포인트냐 뭐 이런 거 어떤 걸 쓸 거냐 요거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내리면 자동으로 할 건지 동물 우선인지 탈 것 우선인지 인물 우선인지 이런 거를 여기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픽처 컨트롤 안 쓰는데 뭐 넣을 게 없어서 넣어놨고요. 일단 메모리 카드 정보 보기를 누르시면 메모리 카드가 두 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방금 카메라를 끄고 메모리 카드 하나 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모리 카드가 하나 없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보이는 거고요. 메뉴 뱅크는 여기서 선택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메뉴 뱅크를 변경을 했을 때 여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확인할 때 한 번씩 보려고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탑승 모드가 있는데 이게 왜 있냐면요. 이 카메라는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 없이 켜져 있어요. 제가 지금 쓸 게 아닌데 켜져 있으면 배터리를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놓고선 한 번씩 보는 거죠. 그래서 오프를 놓으면 이제 이쪽에 파인더에 지금 블루투스가 깜빡깜빡 거리죠. 블루투스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비행기 모드 온 해놓으면 비행기 마크가 파인더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선 쓸데없이 네트워크의 전원을 쓰지 않기 위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이모드의 세팅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아이모드의 세팅. 사용자 제어 설정 촬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버튼에 대한 건데 좀 빠르게 볼게요. 일단 지금 옆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이 보이고 노란색으로 어떤 버튼이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요게 F1은 이거고 F2는 이거고 FN3는 이거예요. 그래서 F1은 피사계심도 미리 보기 버튼으로 사용 중입니다. 요거 좀 가끔가다 쓰기 때문에 일단 넣어놨고요. FN2는 스트로보의 발광을 켰다 끄는 거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제 스트로보가 발광을 안 하는 거예요. 누르고 있을 때. 자, 그리고 FN3는 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FN3를 누르고 있으면 샷 A가 나오죠. 샷 B, C, D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요거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로일 때 여기 보면 FM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건 노출 보정으로 해놨어요. 뒤에 자물쇠 모양 버튼입니다. 저 위치가. 근데 이거는 FX랑 DX 판형을 바꾸는 걸로 해놨는데 이거 왜 해놨냐면요. 가끔 가다가 광각 렌즈를 달고 있는데 조금 더 줌을 당기고 싶어. 이럴 때 그냥 디지털 줌처럼 쓰려고 해놓은 거예요. 별 의미는 없어요. 일단 자주 쓰지도 않고 어쨌든 판형을 바꾸는 거를 저 버튼에 할당을 해놨습니다. 이 버튼들은 사실 들어가 보시면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버튼에서는 이게 그나마 유용할 것 같아서 해놨어요. 근데 자물쇠 버튼은 안 쓰거든요, 제가. AF5는 AF5입니다. 그냥 이것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AF5로 바꿔놨어요. 이 버튼은 리셋. 이거 누르시면 이제 치커점이 이제 오는 거죠. 이제 치커점이 이렇게 다른 데 있다가 이 버튼 누르면 가운데로 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확대가 되는데 이 확대는 촬영할 때 확대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초점이 맞았을 때 OK를 누르면 초점 맞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가끔가다 멀리 있는 물체 촬영할 때 이제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긴가민가 할 때 망원경처럼 쓰는 거예요. 망원경처럼. 그 다음에 이제 녹음 버튼이 있는데 저 녹음을 안 써요. 그래서 요거는 픽처 컨트롤로 해놓긴 했는데 왜 해놨냐면은 이거 설명하려고 픽처 컨트롤 바뀌는 거 보여드리려고 설정해놨고 여기서는 뭐 딱히 쓸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설정 안 함으로 바꿔 놓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쓸 게 없어요. 퀄리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화질 바꿀 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 그립의 셀렉터의 중앙부는 똑같이 리셋으로 바꿔놨고요. 세로의 AF5는 똑같이 AF5로 해놨습니다. 이 버튼이에요. 이 버튼. 이게 녹화 버튼인데, 자, 파인더에서 이 녹화 버튼 한번 누르면은 내 메뉴가 뜹니다. 내 메뉴에 맨 위에 게 선택되는데, 내 메뉴라는 거는 이제 이 좌측에 보시면 맨 밑에 있는 게 내 메뉴예요. 저기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메뉴들을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에다가 제가 갖다 놓은 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내장 AF 보조광 온오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촬영할 때 촬영을 하다가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OK를 눌러서 ON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오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빛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안 나오고 다시 한번 누르면 밑에 플리커 현상 감소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자주 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동적으로 쓰고 있다고. 플리커가 생기면 여기 와서 플리커를 온오프를 하게 됩니다. 자, 카메라 소리도 제가 현장에서 가끔가다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셔터음이 오프가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공연 촬영을 하다 왔기 때문에 오프로 되어 있었고요. 평상시에는 요거를 한 2 정도 놓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2나 1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 자, 그것도 바꾸기 때문에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액정 모니터 밝기는 야외에서 촬영할 때 또 신속하게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 포맷, 시간 날짜 바꾸는 거, 그다음에 블루투스 연결, FTP 서버 연결, PC 연결, 이거를 제가 자주 쓰는 메뉴이기 때문에 내 메뉴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 설정 제어의 이제 재생 부분입니다. 재생을 할 때 FM 안 쓰고 있고요. 다 꺼놨어요. 이거 안 쓰기 때문에 다 꺼놨는데, FM4는 이게 자무새 버튼인데 자무새 버튼은 자무새 버튼으로 놔뒀어요. 잘 안 쓰긴 하지만. OK 버튼은 이제 확대할 때 씁니다. 이제 포커스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보려고 할 때 쓰는 거 쓰고 있고요. 자, 이 이제 등급 설정이 있는데요. 자, 사진을 찍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이 버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랜이라고 써져 있는 옆에 이제 그 마이크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메인 다이얼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등급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좀 자주 사용하거든요. 현장에서 셀렉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누르면은 별 1이 되고 한번 누르면 별 1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좌측 하단에. 이렇게 현장에서 셀렉할 때 이 기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버튼은 이렇게 해놨고요. 퀄리티 버튼을 누르면 FTP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진을 FTP로 바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이트 밸런스 버튼은 PC에 연결되어 있을 때 PC로 바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같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이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진을 바로 FTP로 보내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이 버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메인 다이얼은 한 장씩 넘어가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서브 다이얼은 이거는 이제 별이 먹인 사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에 이 별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별이 하나 있으면, 자, 앞에 서브 다이얼을 돌리면, 자, 이런 식으로 별이 들어간 사진만 보입니다. 자, 이 뒤에 걸 돌리면 사진이 다 보이죠. 한 장씩 다 보이는데, 앞에 걸 돌리면 별이 들어간 것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셀렉트 된 것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사용 중이에요. 지금 저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거의 다 만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만질 필요가 없어서 만지지 않았고요. 뒷부분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정 메뉴인데요. 설정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거 다 아시는 거고요. 시간 다음에 쭉쭉쭉 넘기고, 자 파인더 표시 크기인데 요거 제가 작게라고 해놨는데 요거 좀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데 뷰 파인더 안에 화상을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작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으로 놓게 보면은 뷰 파인더에 꽉 차게 이제 화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프레이밍 할 때 꽉 차게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제 작게 해놓고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안경을 쓰다 보니까 모퉁이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작게 바꿔놨습니다. 바꿔놓음으로써 모퉁이가 잘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놓고 쓰고 있고요. 화면 정보 자동 회전을 켜놓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가로로 찍다가 세로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갑니다. 자, 보이시죠? 돌아가는 거. 그런데 저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꺼놓고 있어요. 꺼놓고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카메라 소리가 여기 있는데, 자, 셔터음을 꺼놓으면 촬영을 해도 소리가 안 납니다. 지금 찍히고 있어요. 찍히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찍혔습니다. 지금 사진이 찍혔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지금 꺼놨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켜놓게 되면 이제 잘 안 들리시겠지만 제가 소리를 한번 켜볼게요. 키워볼게요. 소리를 키우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완전히 무음 촬영이 가능하다. 이 카메라의 장점 중에 하나죠. 완전 무음이 가능하다. 전자음 온오프는 이제 오프를 하게 되면 초점이 맞아도 소리가 안 납니다. 안 나죠. 요거는 이제 온 해놓고 있으면 소리가 나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 이 모든 소리의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낮이, 자 이렇게 고음, 하이톤의 소리가 나는 걸 쓸 건지 저음 쪽에 소리를 쓸 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음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소리가 꺼지는데 이제 플래시도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잘 사용 안 하고 있고요. 터치 컨트롤 쓸 건지 말 건지 여기서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USB는 이제 전송 우선으로 되어 있고요. 위치 정보 이제 GPS도 쓸 수가 있는데 저 이거 안 써요. 배터리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일할 때 쓸 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어디 놀러 갔는데 그 위치가 궁금하다, 이 사진 찍힌 위치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쓰시면 되겠지만 제가 잠깐 갖고 놀려고 켜봤을 때 잘 연결이 안 됐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연결되는데 실내에서는 또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 뒷부분은 이제 저 매뉴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정이었습니다.